의원 역할을 맡은 공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림역 연기한 정활림입니다. 저는 화진역 맡은 류세익입니다. 자, 알기로는 좀 전에 산책을 조금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밖에 볕이 뜨겁고 따가운데 기력을 좀 회복하고 오신 거 맞죠? 괜찮으신 거죠, 여러분? 감독님 이번 데뷔작을 통해서 무주의 또 관객분들 처음 만나셨는데요. 어떠신지 좀 소감을 좀 먼저 여쭤볼게요. 네, 무주 상벌영화제는 처음인데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숙소 근처 카페랑 산속 숲 같은 곳을 산책했는데 그 영화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꼬모라는 도시와 너무 닮아 있어서 그래서 저희 다 같이 꼬모 와 있는 느낌이 든다 하면서 즐겁게 산책을 하면서 관객분들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생각이 우려였군요. 더 좋은 기운을 받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민정 배우님은 혹시 무주와 인연이 더 좀 있지 않으실까요? 몇 년 전에 정승호 감독의 이장이라는 영화로 처음 방문했었고 그때도 너무 좋은 추억 같고 힐링 제대로 하고 왔던 기억이 나요. 이번에도 역시나 좋았다. 진짜 다 나무, 수, 공기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좀 전에 등남운동장 거기서 또 산책하고 남맥주 하나 먹고 너무 좋은 시간 갖고 또 왔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도 이번 처음 무주 방문이신데 어떤 감흥을 누리고 계신지요? 저는 사실 고향이 전라북도여가지고 내려오는 길도 너무 좋았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괜히 뭔가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기분으로 온 것 같고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일단 지역 막걸리가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씩 다 맛보면서 무주를 느꼈습니다. 이어지는 땅은 팀워크가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작업하실 때도 그렇고 사실 감독님의 전작 단편들부터 민정 씨도 그렇고 효린 배우님도 작업을 또 같이 하셨고 또 이번에 처음 합류하신 세혜 배우님도 지난번에 토크 때 말씀해 주셨지만 그 현장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이야기를 거듭해 주셨는데 사실 어떤 매력일까? 감독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일 수도 있고 그 현장에 뭐 이를테면 밥이 맛있다거나 뭐 아주 사소한 것부터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그 좋은 기운들이 분명히 이 작품 안에 고스란히 좀 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흥미, 재미로 이 작업들을 해나가셨을까 좀 자찬을 해보자면 혹은 서로를 조금 취합 해보자면 어떤 것일까요? 민정님께서 조금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작업을 또 하셨으니까 전작부터. 아니요, 너무 어떻게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뭐 칭찬은 뭐 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고요. 신뢰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힘이 있고 그리고 항상 현장을 편하게 해주고 배려가 많아요. 그리고 밥도 당연히 맛있고요.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많지 않아도 우리끼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우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항상 열려 있는데 작업이 열려 있는데 하고자 하는 게 뚜렷하게 있어서 믿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도 믿을 수 있고 감독도 믿을 수 있고 현장도 믿을 수 있는 좀 최상의 컨디션을 항상 만드는 힘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항상 이현 감독이 하는 영화는 의심하지 않고 그냥 뭐가 작업이 들어간다 하면 시나리오 보기 전에 같이 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사람이
먼저가 됐던 그런 좀 좋은 순간들, 경험들을 하게끔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어떠십니까? 때리면 저는 희연 감독님과 촬영을 하면 항상 영화에도 나오지만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저희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우연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우연히 주는 감사함을 항상 느끼게 하는 현장이라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 행복한 기억이 많아가지고 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는 처음 이제 감독님이랑 작업을 했는데 뭐니 뭐니 해도 그 영화에서도 제가 약간 이방인처럼 나오는데 감독님이랑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님들이랑 작업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꼈거든요. 말한 적은 없지만 그랬습니다. 세율 배우님의 매력이 굉장하신 것 같아요. 뭔가 관객들의 웃음과 약간 이 공기를 숨을 좀 트여주는 그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입니다. 전문이시라고요? 예. 네. 감독님 아까 민정 배우님이 말씀하셨지만 뭔가 열려 있지만 또 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감독님의 입장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열려 있고 그 중에서도 뭔가 단단히 좀 잡고 가는 것은 또 무엇인지 또 배우분들하고 같이 열린 가운데 뭔가를 좀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땅을 촬영할 때는 아무래도 국내 촬영 장소가 아니다 보니 저희가 스태프분들이랑 저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촬영 장소를 충분히 사전 답사해서 계획하에 완벽한 조율을 해놓고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착하고 결정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배우분들과 시나리오 상에서 정리해뒀던 거 그리고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것들은 각자 확실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환경적으로 저희가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피치 못할 날씨의 사정이나 이런 환경들로 인해서 바뀌어 버리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다행히 당황하지 않고 모두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또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들로 채워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관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으면서 또 이야기를 같이 좀 이어나가 볼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천천히 생각을 해주시면 그 사이에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봐주시고요. 저는 이제 오늘에서야 이어지는 땅으로 제가 몇 차례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했었는데 민정 씨는 오늘 처음 뵀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이원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어떤 면모 중에서 특히 저는 민정 배우님의 제스처나 또 음성이 갖고 있는 본연의 것들이 이 인물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인상을 받았었는데요. 배우의 입장에서 이원이라는 인물을 좀 더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주목했던 것, 또 조금 더 해보고 싶었던 것, 또 시도했고 또 좀 더 좋았던 지점들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것일까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멜로여서 좋았고요. 네,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사이여서 뭐 중간중간에 뭐 어떤 거 하고 싶은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멜로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루어져서 잠깐이지만 좋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좀 저는 시나리오 봤었을 때 처음에 좀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감상들이 있는데 어떤 인물이 좀 그려졌었고 그 인물 그리고 또 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이름이 호림과 죄송합니다. 호림과 이원의 좀 연결고리 같은 거를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물론 다른 인물이지만 봤었을 때 제가 봤었을 때 감상은 호림과 이원이 닮은 듯 안 닮은 듯 굉장히 맞닿아 있고 호림이 이원의 과거이기도 한 것 같으면서 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리듬감과 어떤 좀 그 인물의 연결, 좀 매개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맞닿아 갈 수 있을까 좀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에서는 보통 그런 것까지 제가 뭐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지 않지만 캐릭터로만 생각을 하지만 이번 작품을 읽었을 때 느낌은 그냥 일상적인 내 것만 이렇게 생각해서 캐릭터를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중요한 영화같이 느껴져서 좀 누구한테도 방해되지 않고 근데 그 안에서는 이원으로서 좀 생동감 있게 살아가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지점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현장이 또 이탈리아랑 런던이었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서 주는 느낌들을 좀 즉각적으로 많이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캐릭터로 세팅했던 이원은 근데 너무나 저를 잘 알아서 그런지 저랑 좀 닮아 있는 사람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대사에 집중하고 현장에 집중하고 상황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호림을 위한 혜린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혹시 이런 연결이라는 것을 좀 느끼셨을까? 혹은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만들어갔던 지점들이 있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사실 굉장히 또 외로운 인물이기도 했겠다. 그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거절당하고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 인물은 좀 외로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호림의 캐릭터를 제가 그냥 느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미운 인물일 수도 있는데 저는 밉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호림은. 그래서 연기하면서 좀 뭔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 공감이 갔던 것 같고 그리고 민정 언니랑도 연결돼 있다는 그런 느낌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했던 것 같아요. 민정 배우님이 말씀하신 그 멜로를 좀 같이 책임져야 했던 세일 배우님 어디 안타까운 멜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이제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뭐 문제 없었던 걸까요? 문제가 정말 많았었는데 길을 일단 못 찾잖아요, 이 친구가. 요즘에 굉장히 GPS가 발달해서 정말 잘 나와 있는데도 그걸 잘못 보고 이제 다른 길로 간단 말이죠. 근데 저도 굉장히 지금 멀쩡한 척을 하고 있지만 현실로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도를 굉장히 못 봐서 곤욕을 치른 적이 많은데 어떻게 그 우리 감독님이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길 못 찾는 게
아 연기를 안 해도 되겠다. 본연의 것들을 많이 좀 아, 내어주셨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덕분에 아주 흠뻑 취해서 봤습니다. 영화 속으로. 혹시 그 사이에 질문이 생기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손을 들어주세요. 그 감독님께 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영화가 사실 촬영이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그 지난해 소독제 때도 촬영 감독님이 그 수상을 하셨고 또 이 영화의 도입부터 굉장히 그 유려한 또 움직임, 일렁임과 출렁임으로 가득한 영화인데 그것이 뭐 인물들의 어떤 감정과 상태와도 이어지고 또 사실 첫 장면을 굉장히 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과 음악이 조화하는 그 느낌이 이 영화를 딱 이렇게 뭐지? 이 영화 뭐지? 라고 딱 집중하게 만드는 시작이었고 내내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촬영 감독님께서 또 많은 부분 경험해 주신 분이 있겠지만 감독님의 어떤 비전, 뭔가 이 영화는 이런 부분들로 가야 한다. 어떤 촬영이든 리듬이든 그 운동성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님의 입장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의 탄생에 대해서. 네, 정말 촬영 감독님께서 공헌해 주신 바가 굉장히 큰 작품인데 물리적으로 혼자 모든 걸 다 하셨거든요. 포커스부터 장비 운반부터 촬영까지 다 책임져 주셨는데 저랑 촬영 감독님이랑 가장 중요하게 의논했던 건 영화를 시작할 때 우리가 최대한 그 런던과 밀라노에 있는 오래된 그 건물들, 뭐 나무들 그리고 오고 가는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방해받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담아보자라는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인물 배우분들이 나오는 분량 외에도 오프닝 장면도 그렇고 다른 장면들도 그렇고 최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처럼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처럼 담겼으면 싶은 마음으로 촬영에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이 유독 이 영화에서 많이 걷잖아요. 진짜 많이 걸으셨을 것 같은데 걸으면서 또 연기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또 그 나름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어떤 진작하건대 통제된 상황보다는 조금 열린 공간에서의 그 촬영이었을 것 같아서 걸으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혹은 어떻게 걸을 것인가 어디서 또 서로 헤어질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꽤 많이 나누면서 촬영하셨을 것 같아요. 걷는 장면들에 대해서 배우님들이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세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걷는 거요? 예. 제가 또 이제 걷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민정 배우님이랑 네. 밤에 걷는 씬이 있어요. 네. 이제 자신 있으니까 저는 걷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었는데 이제 앞에 촬영하시다 보면 이제 촬영하시는 감독님도 계시고 음향을 잡아주시는 감독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뒷걸음으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너무 마음에 힘듦을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대사를 틀리는 순간 모든 것이 이제 앞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사무라이의 정신으로 틀리면 정말 내가 할복을 하겠다라는 정신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래서 별로 테이크를 안 갔어요. 네. 갑자기 장르가 바뀌는 것 같아요. 테이크를 많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네. 대단하십니다. 뭔가 그 집중과 집중을 거듭하면서 걸으셨고 한 걸음 한 걸음 전문성을 발휘해서 혜림 배우님은 어떻게? 저는 평소에도 산책을 정말 자주 하고 너무 좋아해서 촬영하면서 큰 어색함 없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제가 첫 장면에서 그 공 던져주시는 그 아저씨가 키우시는 강아지가 이제 그냥 걷다가 눈에 띄어서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이렇게 담겼는데
민정 언니랑 이제 세일 오빠랑 걸으면서 대화하는 씬에서도 너무 우연히 민정 언니가 강아지를 쳐다보는 그 장면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영화를 보고 되게 너무 신기하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 그분은 다 그냥 현장에 계신 분들이었던 네. 분들이란 말씀이죠. 그 현장이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진행됐던 네. 거죠. 민정님도 많이 걸으셨잖아요. 저도 뭐 한 3만 보씩 걸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걷고 이런 건 다 좋아요. 연기할 때 뭐 걸으면서 연기하는 것도 좋고 뛰면서 연기하는 것도 좋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스텝이 너무 적고 진짜 이제 우리끼리 으쌰으쌰 했었기 때문에 약속들이 너무 중요했고 카메라 리허설 한 번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정도까지 대사를 맞춰야 된다는 시점 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한 바퀴 뭐 더 돌면 너무 힘들다 뭐 어느 정도 그런 좀 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이제 지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벗어나거나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우리 음향 도와주는 이제 스태프분이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다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이제 같이 해 나갔죠.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매번 테이크 할 때마다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매번 테이크가 새롭잖아요. 왜냐면 지나가시는 분들 다 다르고 뭐 강아지가 지나갈 수도 있고 뭐 어디서 경적 소리가 울릴 수도 있고 매 순간이 새롭기 때문에 그런 좀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막 우리가 이제 막 상업 영화나 거기 자본을 받고 이제 제작하는 거는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보통 그거대로 갈 확률이 높은데 우리는 늘 좀 새롭게 매 순간에 살 수 있었다는 점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맨 앞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여행 다녀온 듯한 느낌이라서 생각으로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좀 궁금한 게 감독님 혹시 런던이랑 이런 밀란을 정하신 이유랑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영상에서 좀 제가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둘이 이제 이원 배우랑 호린 배우랑 이제 그 역기 걸어오다가 나중에 뒷모습으로 변하면서 이원 배우는 앞으로 나가고 호린 배우는 안 보이잖아요. 그게 혹시나 두 분의 그 상처를 통해서 한 명은 앞으로 나가고 한 명은 되돌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를 연출하시는 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영화를 보다 보면 우연적으로 계속 한국인만 계속 만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영상 촬영하시다가 한국인도 또 다른 분들로 만나셨는지 그래서 런던에 한국인이 이렇게 많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드리자면 런던하고 밀라노를 정했던 이유는 되게 자연스럽게 그것도 참 재미난 우연에 의해서 그 두 가지 다른 도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런던을 가게 될 이유가 있어서 가서 영화를 찍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스텝으로 참여해주신 미술 감독으로 참여해준 친구가 거주지가 밀라노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찍으면 두 도시에서 촬영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기획하였고 그리고 또 런던에서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영화에서는 그럴 수 있었다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주 가는 장소랑 관광으로 가시는 분들이 자주 가는 장소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런던에서 나오는 장소들은 대부분이 실제 거주하는 유학생들이나 뭐 런던에서 사는 사람들이 휴일이나 뭐 공원을 찾을 때 자주 가는 장소는 맞고요. 그래서 그 공원 이름은 런던 필즈라는 공원인데 거기서는 한국 사람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네. 터널에서 두 분이 같이 걷다가 네. 그 장면을 그렇게 느끼셨으면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또 저는 다른 관객분들은 또 어떻게 그 장면을 나름 소화시키셨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또 질문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는 영화를 보다가 그 나중에 이원 배우랑 태율 배우님이 나중에 이제 엇갈렸는데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저런 중간에 인과관계 없이 다시 바로 연인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굉장히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왜 감독님은 그거를 이제 영화 속에서 안 보여주시고 이제 나중 모습으로 연출하셔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제목의 의미가 사실은 이어지는 땅이라는 데서 오는 밀라노랑 영국 런던에서 이렇게 두 가지 땅을 이어서 그렇게 지으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인물들 간에 이어지는 것들을 그리고 인물들을 여기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식물로 표현을 해서 서로 이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잡으셨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왜 옴니버스 식의 인물들을 배치를 하셔서 연출을 하셨는지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첫 번째 질문은 배우님들이 좀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예.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왜 그 만남을 생략했는지가 네. 너무 두 궁금했었어요. 분이 제외를 네, 네. 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꿈꿔서 그런 꿈을, 좋은 꿈을 꿨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민정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 네, 네. 혹시 또 세율님 다르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이해 동문입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을. 제 꿈속에 나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강현이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두 배우분께서 느끼신 것처럼 그게 이원의 꿈 속에서 다시 재회한 걸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그게 같은 사람들일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 연인의 모습으로 담고 싶었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다른 질문들에 답을 해드리자면, 이 제목 물어보셨던 건 이 영화를 처음 쓸 때 제가 머릿속에 염두해뒀던 제가 만들어낸 글이 뭔가 우리는 살면서 계속 움직이는 땅에서 계속 자리만 바꿔가면서 서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장소가 어디가 되든 나라가 어디가 되든 도시가 어디가 되든 세월이 흐르고 지나고를 떠나서 계속 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있는 듯한 이 느낌을 어떤 식으로든 이 배우분들과 함께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게 돼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이 이어지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네. 하나의 질문 더 있으셨죠? 네. 제가 기억을 해야 되는 저 보면서 약간 집중하다. 작년에도 이제 다른 평론가님들하고도 말씀드렸었는데 같은 영화제 와가지고 준동성님은 영화 되게 좋아했었는데 거기처럼 이제 서로 인물들이 엇갈리면서 옴니버스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 방식을 왜 택하셨는지. 네. 그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다양한 삶의 그 파편을 약간 조각처럼 모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로 깊숙이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막 내 삶처럼 느끼게 하고 싶다는 것보다 이번 작품에서는 여러 명의 이야기가 마치 한 사람의 이야기로도 보일 수 있게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아까 질문해 주신 분께 마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마지막에 주인 할머니가 문을 잠궈 주시잖아요. 혹시 그 장면에서 그 이원 배우님이 거기에서 잠을 깼는데 잠그신 건지 아니면 이원 배우님이 이사를 가서 빈 방이 되어서 잠그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원 배우님이 거기서 이제 거기에 살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이원 역할이 선택한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곳에 뿌리를 잘 내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그 질문해주신 그 문장에서 혹시라도 그 문장에 조금이라도 느끼신 게 있으시다면 닮은 감정을 그 이원이 잘 뿌리를 내렸는지 궁금해하시는 그 문장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답인 것 같아요. 네. 잘 이해했나요? 혹시 민정 배우님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도 얘기 좀 많이 나누시지 않았을까요? 그 장면에 대해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관객분들마다 좀 왜 이렇게 끝났을까? 의아하다, 당혹스럽다, 아니면 그것대로 괜찮다, 뭔가 안정감을 느낀다, 여러 감정들이 있을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 그때 어떤 이원은 어떤 상태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중의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나 좋은 꿈을 꾸고 있었고, 그 꿈 안에서 너무나 평온하고 아름다웠고, 뭔가 아줌마가, 주인 아주머니가 그냥 그렇게 그런 상태로 그 꿈속으로 잠깐 있으라고 가둬준 거 아닌가, 잠궈준 거 아닌가, 그냥 그 자체만으로 지금 잘 있을 수 있게끔, 그냥 그런 위로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 다음은 또 꿈에서 깨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 잠궈주는 행위가 저는 좀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원으로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맨 뒷줄에 계신 분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마음에 남는 게 2번 정도 거짓말이 나왔었는데 첫 번째 거짓말은 약간 영화를 보면서 납득이 됐고 2번째 이원 역할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좀 재밌다 싶으면서도 시나리오를 쓰실 때 왜 어떤 되게 그 즉흥적인 상황에서 대화를 하면서 거짓말이라는 장치를 쓰셨는지 감독님한테 한번 그 히스토리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이원이 친구랑 저녁을 먹은 그 거짓말 말씀하시는 거죠. 호림의 거짓말도 그렇고 이원의 거짓말도 그렇고 사실은 그 호림의 거짓말은 그 동안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했던 거짓말이고 이원의 거짓말은 하진과 함께 있을까 두려워서 자기가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가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였는데 그 2가지 거짓말이 인물들이 사랑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에 따른 제스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 효린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 그 이원과 호림이 같은 그 자리에 한 번씩 앉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원이 한 번 카메라를 향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그리고 나서 또 호림이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나서 두 사람이 아마도 이원의 시점으로 문을 1층에서 밖으로 나가는 호림을 지켜보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도 조금 의아스러운 이것은 무엇일까? 좀 궁금했던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떤 입장이셨을까? 참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저랑 또 지금의 저랑은 그 대사를 이해하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의 그 대사를 보면 더 깊이 공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깊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느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찍고 나서 보니까 더 그게 와닿았던 부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제 이원의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올려다보고 나가는 그 장면에서는 그냥 인사를 하고 나간다 정도로 그냥 이해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같은 사람일 수도 아닐 수도 심지어 한 사람 안에서도 좀 달라지는 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사람 좀 닮은 듯 아닌 듯 혹은 과거일 수도 미래일 수도 있는 그 어떤 경계에 대한 이야기처럼도 읽히기도 해서 그 장면이 뭔가 인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낸 뭔가 인사처럼 그런 몸짓처럼 보이기도 한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일 배우님께도 그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아까 이제 걷는다라는 거의 연장이기도 하고 그 들판인가요? 굉장히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걷다가 앉아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이 앞서서의 어떤 밀라노의 밤에서 보여줬던 그 남성의 어떤 좀 안절부절부터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또 어떤 실패한 그 순간을 지나서 굉장히 좀 아름다운 순간으로 좀 기억될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그 장면을 촬영하실 때의 어떤 이야기들도 조금 더 들어보고 싶거든요. 지금 또 보셨을 때 느끼는 어떤 감흥도 좀 다르실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또 윤정 배우님이랑 앉아서 아마 사운드가 안 들어갔을 텐데 이제 에피소드가 아마 윤정 배우님 배고프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때 제가 또 배고파요 이렇게 물어봤나? 정확하게 윤정 배우님한테 죽고 싶냐라고 그런 에피소드가. 네. 근데 보석 같은 배우이시네요. 영화의 반짝반짝함을 불어넣어주고 어떻게 윤정 배우님 기억이 갔나요? 아니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되게 그냥 웃으면서 그냥 웃어. 너가 진짜 배고프다. 너 진짜 뭐라 그랬어? 죽고 싶어? 약간 그러면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우리의 감흥을 그대로 두었어야 됐던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또 기쁩니다. 그런 순간들이 영화에 있겠구나. 다시 왔을 때는 그런 것들도 이 영화 안에 순간순간 다 들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마지막 질문이 있으실까요? 혹시 이 질문 꼭 하고 싶다 있으시면 받고요. 아니면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좀 긴 시간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주에서의 또 일정들이 더 있으니까 계속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땅 팀은 올해 관객분들 만날 일들이 더 많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뭔가 좀 파이팅 넘치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 개봉도 준비하신다고 하니까요. 준비 착착히 진행되실 것 같은데 마무리 인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개봉 소식도 좋고 또 개인적인 뭐 소망이나 계획 있으시다면 같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어지는 땅이 올해 안에 개봉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 개봉 앞두면서 설레게 열심히 준비할 거고, 그리고 또 새로운 작품들도 열심히 촬영해서 빠른 시일 안에 또 배우들과 함께 좋은 작품으로 무주에 또 상영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영화 끝까지 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가 뭔가 소위 뭔가 재미를 요하거나 뭔가 자극적이거나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보시다가 뭐 잠이 쏟아질 수도 있고 뭐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의 흐름이 막 갈 수도 있고 그래도 끝났을 때 자기 전이든 언제든 그냥 잔상 하나 그리고 어떤 마음 하나 어떤 생각 하나가 지나갈 수 있다면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작업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 꼭 따뜻한 무언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개봉하면 많은 관에서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시면 저희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지우이가 너무 재밌는 질문들이 많았어가지고 저도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 이렇게 집에 오기 전에 산책했는데 오늘 이어지는 땅 영화 보신 분들이 영화 끝나고 여기 산책하시면 정말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네,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저희 영화 같이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름 따라간다고 또 저희가 영화 촬영한 지가 이제 한 1년이 거의 다 이제 됐어요. 근데 정말 많은 영화제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다행히 잘 이어져서 이렇게 저희가 무주까지 왔는데 11월 달에 개봉하면 또 잘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관객분들과 잘 이어져서 좋은 자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감독님 말씀해 주시는 거 듣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좋은 그 기운과 좋은 합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저 역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가 정말 주는 그 감흥 그리고 감정의 파동 울렁임과 출렁임들을 충분히 더 느끼시고 감각하시면서 이 작품 안으로 또 깊숙이 더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대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산책 영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산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처럼도 보여서 영화 보시고 또 많이 걷고 많은 그런 감흥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